이 사람 작업 스타일입니다. 가스라이팅 작업 스타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남자는 지금 본인을 만만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재밌게 그냥 놀자, 술 한잔 하자, 그냥 파티 한번 하자. 또 그게 뭐 그냥 파티일 수도 있고 섹스 파티일 수도 있고. 듀오에서 만났는데 팥빙수 먹으러 가면 사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애프터 의양 비치더니 오늘 갑자기 20분 뒤에 서초 집으로 놀러 오라는 거예요. 좀 그런가? 이러면서. 밤에 본인 자취집으로 놀러 오라는 게 제대로 된 남자 맞나요? 이런 사람 처음 봐서 제가 유교거리인가? 이거는 미국 가도 원나잇 남이라고 얘기 듣습니다. 결혼정보회사를 소개팅 앱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듣긴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정보회사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게 어딜 가나 괜찮은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불순한 사람이랑 건전한 사람이랑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직장도 다니고 가족도 있고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면서 결혼정보회사 등록도 하면서 소개팅 앱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사이, 클럽에서 만난 사이, 결혼정보에서 만난 사이,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 누구의 친구 이런 만남의 루트의 의미부여를 크게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돌고 도는 거라서 한 사람이 그 한 군데만 있진 않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편견을 가진 장소들 있잖아요. 라운지 바라든가 소개팅 앱이라든가 흔히들 뭐 여기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그럴 수 있죠. 사람 사는 데니까. 그리고 분위기도 더 노는 분위기니까. 근데 그 와중에 괜찮은 사람, 진지한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든 좀 오래 만나든 진지하게 만나든 하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물론 그런 분위기일수록 그런 사람들은 훨씬 적겠지만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있다. 마찬가지로 결혼정보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결혼보다는 하룻밤용으로 사용하는. 오늘 갑자기 20분 뒤에 서초집으로 놀러 오라는 거. 그래놓고 좀 그런가? 지 혼자 찔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진심이라고 하는데 진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혼란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다 진심이라고 해요. 왜냐면 진심이라고 안 하면 여자들이 안 넘어오잖아. 남자들이 몰라요? 하루 이틀 만나는 것도 아닌데. 또 선본 사이고 뭐 결혼정보회사 할 정도면 나이도 좀 있을 테니까 여자 경험도 좀 있을 거고. 제가 유교 아줌이에요? 아니요. 그냥 보통 여자인 거예요. 개방적이지 않은 사람인 건데 개방적이지 않다는 말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 여자가 그렇지 않다고 나의 그 개방성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거고 내가 잘못하는 거지. 본인이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얼마나 괜찮든 그 남자가 얼마나 진심이든 간에 그 형태와 방식이 안 맞잖아요. 본인이랑 안 맞으면 왜 만나게를. 아님 진짜 집에서 놀자고 한 건데 제가 성적으로 오버해서 생각한 건가 혼자 아리송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통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가 얘기했어요. 좀 그런가? 좀 그런가라는 말 자체가 이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찔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아무 의도가 없었다면 그냥 눈 떨망떨망하게 귀엽게 집에 놀러와 약간 이런 텐션이었을 건데 절대 아니잖아요. 30대 후반에 능글능글함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교거를 좀 탈출해보겠다. 그래, 한번 가볼게 해서 갔다고 칠게요.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혹은 아는 여자 동생들, 라운지 바에서 만난 친구들 다 포함해서 한 20명이 자고 간 침대에서 본인도 자게 될 거예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만나고 바로 애프터를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건 본인 자기 집에 자신이 있고 꼬시는 무기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루틴인 거예요. 정말 오는 사람은 이제 오늘 강 나오는 거지. 패턴이 또 있을 거예요. 아마 와인이 나올 거야. 그리고 뭐 홈바 같은 거 있으면 거의 뭐 집이 아니라 섹스룸이죠. 좀 한두 잔 하고 알딸딸 하면 자연스럽게 소파로 가서 넷플릭스도 보고 아까 먹었던 와인 다시 가져와서 또 소파에서 좀 먹고 키스 좀 했다가 침대로 이제 스무스하게 싹 가서 섹스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주 라이브에 저한테 채팅을 치시겠죠. 박구님 이 남자 괜찮아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 남자가 정말 저한테 진심일까요? 이런 이제 사연을 저한테 아마 올리실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다는 너무 옛날 말이니까 안 봐도 유튜브 각이다. 박호님 예지력 통찰력 감사해요. 큰 기대는 말아야겠네요. 아니 큰 기대가 아니라 작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 결정사에서 만났다고 뭐 결혼 각이 나오지 않을까? 이 사람 능력 있고 괜찮으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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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파티에서 만난 썸남이 다른 모르는 여자 허리 감싸고 이야기하던 모습이 계속 생각나는데 행동 하나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 말은 맞아요. 행동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근데 확실한 건 있죠. 행동도 행동 나름이라는 거. 누가 갑자기 도둑질 했습니다. 그것도 행동 하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장발장이면 좀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겠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빵을 훔쳤겠어. 근데 대도야. 계획 범죄를 저질러서 오션스 11에서 카지노를 털었어요. 그것도 행동 하나죠. 오션스 11은 누가 봐도 도둑놈이잖아요. 행동의 횟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강도, 종류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모르는 여자 허리를 감싸고 얘기하는 모습이 있다. 그 남자와 지금 본인은 파티에서 만난 사이다. 그 뜻은 뭐냐? 그 남자는 파리피플. 파티에서 한 명 건져가야 되겠다. 근데 최대한 많이 번호 다 뿌려놓고 가능성 있는 사람이랑 연락해서 한 명만 건지면 오늘 성공.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만 봐도 열을 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하나가 열보다 큰 거야. 혹은 열만큼 큰 거야. 와, 편견이 아니죠, 이거는. 거의 뭐 사실, 확정, 팩트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딴 여자랑 제가 키스를 했어요. 와이프가 그걸 봤어요. 그 행동 한 번이잖아. 난 바람핀 거 아니다. 어쩌다 보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상황 생각해 본 적 없어서 제가 변명은 생각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믿어달래. 그 행동 하나로 나를 판단하지 말래. 모텔 간 것도 아니잖아. 그냥 키스만 한 것 뿐인데 말이 되냐고 이게. 싹싹 빌어야지 그냥. 그럼 바람핀 거지 그거는. 행동 하나지만. 그럼 판단해도 돼요. 좀 바람핀 유부남 새끼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또 밤에 막 연락 오면 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지금 밖이야. 뜬금없는 문자를 보내보지만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그럼 이제 나가주는 거지. 재밌게 그냥 놀자. 술 한잔 하자. 그냥 파티 한번 하자 또. 그게 뭐 그냥 파티일 수도 있고 섹스 파티일 수도 있고. 남자가 관심 있다고 해서 연락 받아줬는데 한 달 동안 제가 자기 싫어하는 줄 알아서 전화하는 것도 고민했다 그러고 전화 처음 해봤는데 2시간 동안 자꾸 귀엽다 하고 넌 나한테 관심도 없고 뭐 꼬실 생각도 없어 보인다.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얘기하는데 막상 DM은 진짜 싸가지 없게 해요. 노력한다고 하는데 관심 있다는 사람 이게 맞아요? 이 사람 작업 스타일입니다. 가스라이팅 작업 스타일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지가 먼저 다가왔는데 그래놓고 내가 호응 안 해준다고 뭐라 해.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 작업 스타일이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냐? 매력 레벨이 좀 낮은 사람, 자기보다 낮은 여자한테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가?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남자는 지금 본인을 만만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거를 가지고 지금 고민까지 하실 정도고 답답해하면서도 계속 그 남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걸 보니까 아마도 조건적으로 그 남자가 본인보다 괜찮거나 본인 눈에 참 괜찮은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지. 되도 안 한 사람이거나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죠. 묻지도 않겠죠 이렇게. 뭐야 병신 하고 넘어가겠지. 잘생기긴 했어요. 다시 무시할게요. 아, 뭐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지.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람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냥 즐기는 정도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생겼으면 그래도 되죠. 남자들은 왜 이렇게 급할까요? 호기심, 호감 갖고 알아보려고 하면 지 혼자 유사연애하면서 급발진하길래 끊어낸 사람만 3개월간 10수명인데요. 이성적인 관계에서 계속 부담만 드니까 연애에 냉소적이어지고 이성들이 싫어져요. 원래 연애가 이렇게 어렵나요? 내 눈앞에 괜찮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 별로인 사람만 나타나면 진짜 현타 오긴 해요. 되게. 여자들이 더 많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인상의 어떤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매력의 조건이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른데 남자는 일단 외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간 10수명을 만나는 게 외모만 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남자는 좀 어려워요. 남자의 어떤 매력 조건은 외모가 1순위가 아니거든. 여자가 예쁘다고 하는 그 얼굴이랑 남자가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외모 조건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느낌이. 왜냐하면 남자는 정말로 순수하게 외모를 봐요. 외모의 아름다움에 끌려요. 하지만 여자들은 순수하게 남자의 아름다움, 멋짐에 끌린 게 아니라 멋지다는 이미지,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이미지는 개입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상황도 있고 그 사람의 다른 어떤 능력들, 발언들 이런 것들도 다 그 이미지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몇몇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잘생기면 끝이지 뭐 차은우만 끝이지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차은우 옛날에 제가 아스트로라는 그룹으로 마리텔 나왔을 때 차은우 잘생겼다 이 사람이 제일 잘생겼네 라는 얘기가 생각보다 채팅에 많이 없었어요. 그 당시가 차은우가 유명해지기 몇 년 전이었는데 그게 쌓이면서 어떤 특정한 차은우만의 어떤 이미지가 생기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와 차은우 진짜 멋있다 잘생겼다 와 이 새끼 존잘 이런 느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 이거지. 그래서 남자들은 쉽게 사랑에 빠져.
쉽게 급발진할 수 있고 뭐 일단 연애를 시작은 할 수 있죠. 자기 기준에서 외모가 괜찮기만 하다면. 근데 여자들은 다르죠. 아무리 이 사람이 뭐 조건이 괜찮다 하더라도 평소에 생각해왔던 그런 걸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해도 연애까지 가려면은 형성되는 이미지와 여러 가지 서사들이 필요하잖아요. 여자들은. 근데 이제 남자들은 안 기다려준다 이거지. 왜? 난 이미 검증 끝났거든. 유사 연애가 아니라 진짜 연애를 하는데 이 여자가 바로 안 받아주니까 그냥 적당히 유사 연애인 척 하는 것 뿐이에요. 이때 이제 여자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현타는 좀 오실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옛날 수강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했던 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세 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랑 무조건 3번 만나야 된다. 5가지면 그냥 사귀어봐도 된다. 이 마음이 안 가도 돼요. 마음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흘러가고 추억이 같이 쌓이면 만들어지거든. 이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괜찮은 조건에 맞기만 하다면.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걸 좀 쉽게 하는 거예요. 좀 냉정하긴 하지만 연애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완전히 차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운 거죠. 페이스가 좀 안 맞으면 걔들 페이스에 맞춰주세요. 그 유사 연애에 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점점 커지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혹은 별 차이 없는지 보고 미안해 헤어져 하면서 쉽게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을 썸 단계에서 완벽하게 다 검증을 하고 연애를 시작하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괜찮은 사람을 고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막상 연애 상황이 되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우리 엄마도 얘기했단 말이야. 너희 아빠랑 4년을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또 새로운 모습 튀어나오더라. 그 뜻은 뭐예요? 썸 단계에서 이 사람의 몇 퍼센트를 알 수 있을까요? 연애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은 빨리 사귀고 싶어서 조급한 거고 본인은 빨리 괜찮은 사람을 검증해서 완벽하게 정착하고 싶은 것에 대한 조급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귀었다가 개똥발 받고 고쳐 쓰려다가 내 기운 빠졌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헤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거 아니라고 판단되면 빨리 헤어져야지 왜 개똥을 고쳤어요? 개똥은 그냥 개똥입니다. 한 번 사귀면은 무조건 안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한 번 사귀면 혼인신고하는 마인드? 헤어질 때마다 이혼 절차 밟는 기분?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시는데 실제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헤어지세요. 쉽게 헤어지셔야 됩니다. 여자친구한테 그 말을 할 수 있나? 심지어 연애 초반이요. 네. 또 티발론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입 없어요? 입 있으시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나쁜 사람 되기가 싫다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흔히 극복해야 한다고 얘기들 하는 그 착한 사람 콤플렉스 이런 거죠. 3달간 하던 고민 해결해 갑니다. 손잘 받고 고맙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